필승! 안녕하세요,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셀러프렌드를 어제 제가 다녀왔고요. 하룻밤 자고 지금 이제 모텔에서 젠트레이드 오늘 도매차를 탐방하기 위해서 젠트레이드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이 현재 시각으로 한 8시 정도 됐고요. 이제 젠트레이드 찾아가서 젠트레이드 대표님과 젠트레이드 도매 사이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젠트레이드 사무실 겸 창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빌딩 까만색이 보이시죠? 4개 층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층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무동이 한 층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젠트레이드 대표님 만나보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젠트레이드 사무동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훈 대표님 만나 뵙고 도매 사이트 탐방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화제 도매 사이트죠. 젠트레이드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이상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로벌 TNT 방문했을 때도 제가 이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의 빛을 지신 대표님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롤 모델이자 도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 능력을 탑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대표님이고요. 일단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 중에서 사용하신 셀러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셀러들을 위한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이상훈 대표님. 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예, 이상훈 대표님이 지금 원래 처음 인터뷰가 아니고 셀링테크트리 민구님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하셨죠. 네네네. 예, 지금 이상훈 대표님이 배출하신 이 대량등록 위탁 셀러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이쪽 많죠. 그죠? 많죠. 교육의 거의 선두주자였으니까. 선두주자보다는 그래도 꽤 초창기부터 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대표님은 처음에 셀러로 활동하셨잖아요. 거의 전설이잖아요, 지금. 전설까지는 예. 아니고. 그래서 이 대량등록 위탁 셀러를 그러면 언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좀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한 거. 예. 저는 2012년 2월 2월에. 처음 사업자 등록증으로 시작했어요. 예. 2012년 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증도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서 2, 3, 4, 5, 6, 7, 8, 9, 10 해서 9년쯤? 9년 차. 예. 9년쯤 됐네요. 지금 이제 젠트레이드 대표님이자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GSM의 네, 개발자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GSM을 처음에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되었는지. GSM. 예. GSM을 처음 만든 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예.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플레이오토 자체가 이제 마켓에 연동이 돼가지고 대량이라기보다는 마켓에 연동이 돼서 플레이오토에서만 상품을 등록하면 마켓에 이제 상품을 판매 중으로 전송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필요했던 거는 이 플레이오토의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늘 엑셀 데이터만 가지고 막 작업을 했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엑셀 데이터를 계속 수정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특기라면 특기 이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살려서 엄청나죠. 나만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도매 사이트들 상품들 사이트들을 파싱하고 긁어오고 이제 해가지고 그 GSM에다 데이터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엑셀로 내려받은 다음에 플레이오토에다가 전송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대량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표현이 대량 등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때 당시 표현은. 그때 당시 그 대표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만큼 또 상품 수가 많지도 않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지금처럼 판매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하루에 1개, 10개, 20개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올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이렇게 하루에 몇백 개씩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세계 같은? 그래서 좀 득을 많이 봤죠. 예. 운이 좋게도. 지금 이 GSM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 구독자분들이 제 카페에 오셔서 이제 보시는 강의 영상 중에 거의 GSM을 통해서
저희는 상품을 소싱하는 거에 대한 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네네. 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훈 대표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셀러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 셀러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알죠. 많이 알죠. 예, 누구보다 많이 알 겁니다. 그런 고충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품절. 품절. 그거를 싫어요. 아, 싫죠. 아, 품절은 저희도 싫습니다. 품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GSM에 등록된 도매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다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잖아요. 그죠?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맞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카페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네. 그럼 GSM의 이제 차후에 도매 사이트들을 계속 늘릴 건지 상품 수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현재까지 등록된 사이트에서 끝맺음을 하실 건지 아니에요. 계속 늘릴 거예요. 늘릴 건데 왜냐하면 GSM에 예전에는 이제 다른 도매 사이트가 연동이 됐었는데 예. 이게 저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도매 사이트들도 있고 여기 이제 엄상필 대표님처럼 저랑 좀 친분이 있거나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호의적으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해 주시는 도매처도 있는 반면에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도매처들도 있어요. 정말 그 도매 사이트 대표님하고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예. 그런 도매처들이 있는데 그 도매처들은 과거에 이제 제가 소매할 때 품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면서 잘 이용을 했던 도매처들이라 지금 남겨놨는데 그 도매처들도 저랑은 이제 관계가 별로 없으니 어느 순간 저희 IP를 블럭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잘 제공을 안 해준다거나 하면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래서 계속 빼기만 할 수는 없으니 또 조건에 부합하고 또 재고도 계속 가지고 계시고 CS도 잘 해주시고 또 출고도 잘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잘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도매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늘려갈 생각이에요. 뭐 지금 버전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판매하시는 소매 판매자 분들께서 다양한 도매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서 많은 상품을 그렇죠. 많이 예. 팔아야 돈을 버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예. 처음에 GSM에다가 젠트레이드 말고 다른 도매처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예. 젠트레이드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3,000개밖에 이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한 3년, 4년 전에는 몇 개 안 됐어요. 한 1,000개, 한 500개? 젠트레이드 것만 팔아서는 한 판매자가 먹고 살 수 먹고 없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매처들 것도 같이 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우리 것도 계속 팔아주니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나간 건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젠트레이드 것만 팔아서는 먹고는 살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길을 좀 넓혀서 그렇죠. 경우의 수들을 많이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더욱 더 최소화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좀 넓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좀 하려고 계속 늘려갈 거예요. 더 좋은 도매처가 있으면 여기 엄 대표님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밑에 메일 주소 남길 테니까 본인이 CS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주실 의향이 있고 그리고 재고 관리가 좀 잘 되고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가 다 작업이 된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밑에 메일 주소로 한번 그 제안서를 주시면 저랑 이상훈 대표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네. 이상훈 대표님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이상훈 대표님이 만약에 본인의 도매 사이트만을 잘 되기 위해서 GSM을 개발을 했다면 젠트레이드 사이트만 넣어 놓겠죠. 전형적인 초점이 아직까지도 3,000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 사이트 대표님인데도 셀러분들에 대한 초점을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상품 소싱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품 개수를 늘려서 셀러 활동을 하시는 셀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피로커머스 사이트도 지금 GSM에 들어가서 네. 등록이 돼 있죠. 예, 판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셀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각자 도매 사이트 사장님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량 등록 위탁 셀러 분들의 가장 고충이 품절인데 네.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긴 찍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품절 관리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대량 주문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품절 관련해서 뭐 제가 다른 이 소싱 플랫폼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매 사이트나 중개몰의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해보시면 저희보다 상품 수는 많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단점은 품절률이 저희 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물론 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네.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는 고작 지금 상품 종류가 1000개밖에 안 되고 지금 젠트레이드는 3000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단일 옵션으로 다 상품을 분리를 해놨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젠트레이드는 네네. 옵션을 다 쪼개기 시작하면 한 10,000개 정도 이상은 10,000개는 아니고 한 7,000원, 네. 한 500개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7,500개 정도의 상품이 피로커머스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그렇죠. 옵션 예. 기준으로. 옵션을 다 분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7,500개 정도의 네. 제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제품을 대량 주문 들어올 걸 대비해서 전부 다 안전재고를 떼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면 저희 그러고 나갑니다. 싶죠. 근데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고는 쉽죠. 예.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일단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크죠. 아, 사실. 크죠. 예. 다 하고 싶은데 못 하죠. 그렇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을 보고 초보자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GSM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한 3개 팔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개 품절 날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로, 그죠? 안타깝죠. 예. 어떤 사람은 100개 들어왔는데 품절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확률이라.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문을 넣는 그 시각으로만 이제 네, 맞아요. 판단이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한 말씀을 좀 네. 드린 거고 지금 이상훈 대표님이 제가 물어볼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네. 구독자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도매 사이트를 희망하거나 물건의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표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처음에 네. 혼자서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직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고용을 하셨는지 뭐 이런 스토리를 풀어줄 수 있으면 2012년에 소매 판매를 처음 할 때 일단 혼자 했어요. 혼자 시작하셨고. 자본금도 거의 없었지만 한때 당시 받은 퇴직금 한 200만 원이 제 전재산이었고 아 200만 원으로 시작하셨네요. 예. 220만 원 220만 원 정도로. 예. 딱 한 달만 이제 집에서 원룸에서 혼자 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동네에 되게 작은 여기 사무실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사무실 반. 한 3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직원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직원이 있네요. 지금 직원이 한 몇 명 되시죠? 지금 저 포함해서 관리하시는 분 2분, 예, 관리자 2분, 그다음에 CS 2분, CS 2분,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3분, 디자이너 3분, 네, 그다음에 물류 이제 관리하시는 남자분이 3분, 아, 물류의 관리가 3분, 네, 포장하시는 임직원분들이 8분. 택배 포장이죠, 네, 그죠? 택배 예, 포장하시는 택배 분. 포장하시는 분이 2명, 2명, 3명에 18명이네요. 네, 아, 저- 대표님 저 포함하시면 포함하면 19명, 19명. 그죠? 구독자분들이 네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네. 대답이 곤란하시면 할 수 있으신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한 달 매출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전체 매출하고 한 달 매출 뭐 다 공개 어, 가능해요. 예, 역시. 뭐 매출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예. 2012년부터 사실 해왔는데 사실 소매는 우선 제외하고 예, 예. 소매를 제가 2016년 12월까지는 했어요. 예, 도매를 전향했던 네. 시점이 2017년부터 네. 전향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 12억, 아, 예. 그다음에 2018년도가 22억, 2019년도가 이제 32억.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예상으로는 지금 한 2달 남았죠. 조금 안 남았는데 40억쯤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매출. 자본금 2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9년 만에 연매출 40억 회사를 만드신 대표님입니다. 대단하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저도 솔직히 이상훈 대표님을 사적으로 만나면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네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맨날 많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만 공개하면 와,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이런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훈 대표님이 8년 동안 이렇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매출을 일으키려면 이 유통이다 보니까 돈 내고 돈 먹기잖아요. 맞아요. 매출이 일어나려면 매입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220만 원 이만큼 뿌리려면 이만큼 자본을 확장시키려면 네. 엄청난 자기 살을 깎아내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힘든 때도 많았죠. 아, 그죠. 네, 소매 때 어쨌든 잘 자리 잡은 게 이제 도매할 때 이제 약간의 시드머니가 좀 되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성장하려면 돈이 많으면 돈이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자본주의 없죠. 사회니까. 일단 뭐 연매출이 이렇고 뭐 월매출 40억이니까 뭐 월매출은 뭐 대충 나누기 12 하면 뭐 한 맞죠. 3억 한 3억 한 4억 월에 한 3억 정도 하시는. 3억. 예. 한 3억 한 3, 4천.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쉽게 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월에 한 3억 정도 하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지금 뭐 월에 지금 매출해봐야 2천. 그래서 저도 가야 되는 길에서 이렇게 선구자가 돼서 자리를 잡으신 분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다가 답답하고 막히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젠트레이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적으로는 형님 이게 지금 요새 이게 고민인데 이러면 엄청 상담을 잘 해주십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버텨라. 맞아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티세요. 근데 이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걸 잘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버텨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맞아요. 그걸 이겨내려고 버티는 거지. 맞습니다. 예. 네, 막 움츠려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겨내려고 어쨌든 이겨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그렇죠. 더 나은 아파도, 미래를 위해서. 예.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하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그냥 스스로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안 믿는 누가 맞습니다. 믿어요?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난 잘 될 수 있어라는 뭐 그런 믿음 중요한- 항상 가지고 하면 좋을 중요하죠. 것 같아요. 예, 예. 대량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에 댓글을 많이 다세요. 이게 진짜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이상훈 대표님이 지금 셀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매 사이트까지 성장을 하셨잖아요. 진짜 이제 실무자에서 이제 도매 사이트까지 만들고 지금 연매출이 40억 가까이 되는 회사로 키우셨는데 대량 등록 위탁 셀러를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최근에 이제 예, 코로나 되게 각광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라는 그 기준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사업 투자 비용? 그렇죠. 공간에 대한 투자 비용, 고정비. 처음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일단 뭐 한간의 말로는 무자본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다.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예 없어서는 이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끈기 있게 오래 하기가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를 안 한 만큼 시간하고 정말 노력 내 몸 인건비 그렇죠. 엄청 투자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남 잠잘 때 잠 줄여야 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줄여야 되고 술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맞습니다. 다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먼저 잘하고 있는 선배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다 똑같이 해서는 절대 못 따라가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돈이 되게 많든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뭐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이 시작하거나 또는 어쨌든 자본이 투입이 안 되는 일단 사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 내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잡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전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진짜 밤잠 안 자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그 사람들만큼 따라가겠다.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살아남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금방 포기하시게 되는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길게 끈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붙어서 후회 없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예. 그렇게 한다면 절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죠, 그죠? 절대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사업. 있어요. 자본이 없다면
노동력이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내 영혼까지 갈아서 다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맞아요. 요즘도 이제 젠트레이드에 판매하시는 분들 주문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새벽 2시, 3시에 적립금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분이 뭐 7시에 또 주문을 넣고 그럼 3시간 잤다, 4시간 정도 잠을 잤다. 엄청 예. 적게 잤거나 아니면 안 잤겠죠. 예. 뭐 밤에까지는 내가 했고 다음 날엔 뭐 그렇죠. 뭐 누군가 직원이 했거나 그렇죠. 같이 일하시는 누군가가 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단하다라고 지금도 느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당연히 결과가 좋고요. 아, 당연하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가정이 아니라 저희가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이면 그 수많은 셀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행위들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님이 적립금 넣는 시간이, 적립금 입금이 되면 저희 통장에 그 문자가 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입금 시간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그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는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파시는 분들은 정말 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언제 쉬나 싶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근데 또 이제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얼마의 적립금을 넣고 얼마 정도 매출을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적립금도 충전을 많이 하고, 그죠? 맞아요. 하자마자 돈이 벌리면 재밌어서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업은 처음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진짜 반응이 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아주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부분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셀러로 셀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재고를 떼는 사람들한테 3,000개 종류에 대한 재고를 전부 다 보유하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 대표님으로서 재고를 가지고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고를 수반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단순하게 물건 하나만 놓는 게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딱 놓는다라는 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많은 것들이 수반이 돼요. 내가 재고를 놓음으로써 놓을 공간이 필요하면은 또 앵글이나 렉이라는 렉이 또 필요하죠. 예.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죠.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택배 계약을 박스도 맞아요. 해야 되고 그걸 포장하기 위한 포장 부자재 네, 맞아요. 포장 부자재도 필요하고. 등등을 해야 돼서 원가 계산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재고를 놓고 싶으면은 원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 재고 하나를 딱 제품 하나에 대한 원가만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남고 뒤로 뒤에서 까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택배 계약도 다 물론 처음부터 뭐 저렴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가 부분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자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판매할 때 설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수반되는 부가적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불량도, 예, 있고. 불량률이 있으니까. 그런 로스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마진해서 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팔아서 꽤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라는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하고 재고를 혹시나 두고 가실 거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유튜브라는 어떤 컨텐츠가 나오고 자기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위해서 좀 자극적인 내용을 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사입했을 때 내가 이거 원가 얼마에 떼오고 마진율 뭐 300% 해서 판매가 설정해서 나 마진 300% 받습니다. 네, 맞아요. 사입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떼는 거에 대한 고정비가 원가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가 재고를 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이걸 버틸 수가 있지. 단순히 이거 한 개 팔아서 돈 얼마 더 남기기 위해서 재고를 떼면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게 단순하게 제품 하나 팔아서 얼마 남겠다라는 이게 유통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뭐 어느 유통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하겠죠. 그렇죠. 마진 원가 계산할 네.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작은 유통이니까 보이지 않는 유통이라고 해도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다 챙겨서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정말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창고랑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1부와 2부를 나눠서 올릴 건데 네. 이 1부 인터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젠트레이드나 이상훈 대표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에 쫙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취합을 해서 또 한 번 와서 또 인터뷰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모두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만약에 차후에 계획 중에 유튜브가 있다고 하시면 네. 그때 돼서 또 제 채널에서 나와서 뭐 홍보도 하시고 뭐 하시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그때 되면은 네, 예. 도와주십시오. 아, 예. 제가 부탁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하고요. 끝으로 언필승 이 도매 첫 한반기의 공식 질문인데 지금 삶에 만족을 하시는지. 아, 예. 지금 삶에 네, 지금 삶에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음.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요만큼만 딱 살고 싶어 이건 아닌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하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해볼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예. 또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삶이 뭐가 나쁘다 뭐 힘들다 그런 부분보다는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인터뷰는 마치고 이제 2부에서 네. 창고를 관리하고 지금 젠트레이드 사무실이나 창고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있는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를 와서 솔직히 지금 젠트레이드 물건을 파는 셀러들 중에서도 젠트레이드를 한 번도 못 와보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안 오신 분들 저도 얼굴도 못 뵈는 그렇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팔고 있는 어떤 도매 사이트에 이런 창고를 본다는 것 자체도 네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누추해서. 아유 뭐 저희 피로커머스 혹시 보셨으면 거의 중국 할렘가입니다. 2부에서 네. 이제 창고랑 사무실에 관련돼서 네, 보시죠.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